반갑습니다 여러분. 전 EBS 수학영역의 이국희고요. 여러분들 9월 모의고사 학력평가 보느라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선생님이 촬영하는 시기는요, 여러분들이 시험 본 다음 날 저녁입니다. 지금 오늘부터 이제 본격적인 장마가 시작돼 가지고요, 비도 많이 내리고 약간 기분이 좀 우울한 친구들도 많이 있을 텐데, 모의고사까지 보고요. 그래도 그렇게까지 우울해야 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왜냐면 이거는요, 단순하게 여러분들의 지금까지의 공부, 환경이나 이런 것들을 점검하는 거기 때문에요, 여러분들이 크게 신경 쓰지는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다만 이 학력평가가 주는 의미는 여러분들이 꼭 가져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은 선생님이 문제를 풀이하면서 아니면 총평 전체적인 맥락에서 설명을 해드릴 텐데, 그런 것들 기억하시면서 선생님과 함께 3시간 동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인 평가를 내리기 전에요, 일단 여러분들이 분명히 작년 2018학년도 9월 학력평가를 먼저 풀어본 친구들이 있을 겁니다. 그럼 그것보다는요, 분명히 이번에는 조금은 난이도는 쉬웠다라고 느낄 수는 있겠지만요, 전체적인 평은 어려웠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난이도를 결정짓는 거는요, 대부분은 킬러 문항에서 결정을 짓습니다. 근데 그 킬러 문항이 작년보다는 커트라인이 좀 내려갈 수 있게끔 어려웠거든요. 그 킬러 문항 때문에 여러분들이 전체적인 난이도가 어렵다고 느꼈을 거예요. 선생님, 근데요, 저는 생각보다 쉽게 풀었는데요? 라고 하는 친구들은 아무래도 그런 중요한 킬러 문항을 약간 무시한, 어떻게 보면 전체적인 그냥 평가를 받고 킬러 문항을 그냥 좀 소홀하게 여기는 그런 친구들한테는요, 그렇게까지 어려운 평가는 아니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극과 극이었어요. 아무래도 좀 쉬운 문항들은 쉽게 교과서 개념으로 풀리는 문제들이 많았고요. 그리고 킬러 문항들은 그런 교과 개념을 알더라도 내가 아이디어가 떠오르지 않아서 못 푼 친구들이 꽤 많았을 겁니다. 선생님이 이제 좀 3가지로 요약을 해왔거든요. 어떤 특징들이 있는지 간단하게 보고 그 항목마다 좀 자세하게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일단 아까 말했다시피 킬러 문항의 난이도가 높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킬러 문항은요, 대표적으로 28, 29, 30, 그 객관식에서는 21번이죠. 요 4가지 문항, 4개의 문항을 잘 맞추냐 아니면 틀리냐에 따라서 등급이 오르락 내리락 할 텐데요, 요 킬러 문항들이 난이도가 대체적으로 있었습니다. 그걸 어떻게 보면 아냐, 여러분들 오답률 있죠. EBS 평가에 이제 오답률이 있는데, 거기에 보시면 요번에 30번이요, 오답률이 96%입니다. 여러분들 98% 이상이 됐던 게 있는데 언제였죠? 3월이었습니다. 3월에서 킬러 문항도 98%였는데요 요번에도 96% 정도의 오답률을 기록을 했죠. 그러니까 그 문제는 거의 못 풀었다고 보셔도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못 풀었다고 해서 너무 어려웠던 거 아니냐, 나만 못 푼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필요 없고요. 그 문제는 거의 대부분 친구들이 못 풀었다고 보셔도 돼요. 그러니까 그런 킬러 문항들이 어려웠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난이도는 상당히 좀 어려웠다라고 느낀 친구들이 있었을 겁니다. 두 번째, 기본기가 중요한 문항들이 많이 나왔다. 이건 어떻게 보면 되냐, 교과서에서 봤음직한 문제들이 상당히 많이 나왔죠. 그러니까 이번에는 기본적으로 내가 교과서를 열심히 풀었다면, 내가 내신 공부를 열심히 했다면 평균 점수는 다 나오기가 쉬웠을 겁니다. 근데 그 이상에 대한 문제들이 좀 어려웠다는 얘기고요. 그러니까 여러 번 봤음직한 그런 문제들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혹시나 기본기가 부족한 친구들은요, 내신 준비를 할 때에도 교과서나 아니면 문제집 이런 것들 철저하게 분석해서 다 맞추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게 결국은 학력평가까지 다 맞추는 그런 지름길이 되는 거예요. 세 번째, 중학교와 연결된 개념이 여전히 중요하다. 선생님이 이따가 평가 이제 전체적인 풀이를 할 텐데요, 28번 같은 경우, 27번 같은 경우들도 결국은 중학교의 개념들을 이용하면 훨씬 더 쉽게 풀 수 있습니다. 29번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중학교의 개념들을 그냥 잊어버리고 올라오는 게 아니라요, 그 중학교의 개념들 중에 필요한 것들은 꼭 기억을 하고 있으셔야 돼요. 그래야 고3 때까지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게 발목을 잡는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요번에 느낀 게 있겠지만 도형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렇죠? 그 도형이 많이 나왔다는 건 결국은 중학교 때 배웠던 개념을 연결시킬 수밖에 없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중학교 때 되게 중요하게 여기는 게 도형인데, 그걸 고등학교 1학년 지금 도형의 방정식 파트에서 끌어와서 융합적인 그런 난이도 있는 문제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아셨죠? 오늘의 한 줄 평은요, 선생님이 이렇게 정리를 해보려고 해요. 도형을 위한 학력평가였다.
9월 학력평가를 여러분들이 분석을 구체적으로 해본 친구들은 알겠지만요, 도형 문제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선생님이 수치적으로 좀 정리를 해봤거든요. 총 몇 문제가 나왔냐면 도형에서 11문제가 나왔습니다. 직간접적으로 해서 다 포함을 하면 11문제고요. 그 다음에 많이 나온 단어는 함수예요. 뭐 함수는 당연히 중요한 거니까 많이 나왔겠지만 이게 6문제 나왔습니다. 함수보다 도형이 훨씬 많이 나왔죠. 그리고 또 어떤 거를 보면 출제자들이 내가 어디에다 비중을 뒀는지를 알 수가 있냐면요, 배점입니다. 도형 파트에서 배점 4점짜리가요 8문항이 나왔어요. 총 32점. 도형 파트에서 41점이었는데요 그 중에 32점이 4점짜리였습니다 2차 함수는요 2문제만 4점짜리였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것만 봐도 요번 9월 학력평가는 도형을 위한 시험이었구나, 도형을 진짜 제대로 정리를 했는지. 그리고 이거는 여러분들 학교마다 좀 편차가 있겠지만요 2학기 시험 범위에도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학력평가를 그런 전체적인 맥락에서 좀 파악을 하고 그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내신 시험까지 잘 보는 그런 기회가 돼야 되는 겁니다. 어쨌건 100분 동안 고생 정말 많이 하신 거 맞아요. 100분이라는 시간 동안 물론 여러분들이 지금 3번째 시험을 보는 거죠. 3번 동안 좀 적응은 했겠지만 그래도 여전히 100분은요 쉽지 않은 시간입니다. 그 시간 동안에 집중해서 푼 친구들 여러분들 응원하고요. 선생님이랑 지금부터 진행되는 3시간 동안에는요 그냥 여러분들이 내가 몰랐던 개념들을 정리하는 차원에서 그리고 킬러 문항들은 이런 아이디어를 떠올리면 되겠구나, 선생님은 킬러 문항을 이렇게 접근하는구나 라는 것들을 좀 파악하면서 마음 편하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셨죠?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1번부터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1번입니다. 뭐 당연히 나올 법한 문제들이 이제 앞 페이지에 나오는 거 아시죠? 여기에서는 시간을 세이브를 해야 돼요. 여러분들 100분 그대로 똑같이 쓰면 안 됩니다. 절대. 100분 동안에 내가 빨리빨리 풀어야 될 건 풀고 나서요 나머지 킬러 문항들을 쭉 투자해가지고 푸셔야 돼요. 그래야 좋은 결과가 있습니다. 1번 문항은 빠르게 푸셔야 되는데 선생님은 이제 해설 강의니까 차근차근히 해보도록 할게요. 자, A라고 하는 다항식이 이제 x제곱 더하기 5x 플러스 4, 그리고 B라고 하는 다항식은요 x제곱 더하기 2예요. 다항식들끼리는 더하기 빼기가 가능하니까요 이때 주의해야 될 거는 동류항입니다. 동류항들끼리 계산을 하고 그것들의 개수들끼리 계산을 하면 되는 거다. 자, 그럼 A 빼기 B라고 했으니까요 위에서 아래를 빼주면 돼요. 그럼 x제곱 날라가겠죠. 남아있는 거는 5x 그리고 플러스 4에서 2를 빼니까 얼마예요? 플러스 2가 되겠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원하는 정답이 되겠죠. 1번 문제에서 헤매면 안 됩니다. 그렇죠? 1번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하고 가고요. 2번으로 가볼게요. 복소수의 계산에서는 이제 뭐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다 배웠잖아요. 우리가 그때 주의해야 될 거는 분모를 실수화시키는 것들 배웠었죠. 분모에 이제 복소수가 있을 때 그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야 되고요. 이건 뭐 단순하게 더하기, 빼기로만 연결이 되어 있으니까 이 친구도 마찬가지로요. 허수 단위는 허수 단위끼리, 그 다음에 실수부는 실수부끼리, 그러니까 실수부하고 허수부하고 나눠가지고 각각을 계산하면 된다. 자, 그럼 2 플러스 i하고 2 마이너스 3i가 되어 있으니까요. 이때 실수 파트는 2 더하기 2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허수 파트만 계산을 하게 되면 i,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거 마이너스 3i니까요. 1 빼기 3, 그리고 여기 i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자, 앞에 있는 거는 4가 될 거고 뒤에 있는 거는 마이너스 2i라고 계산을 하면 되겠죠. 됐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이런 데에서는 시간을 짧게 쓰셔야 됩니다. 선생님이 이제 시험 감독할 때 선생님도 조금 시간이 그냥 감독만 하면은 좀 지루하거든요. 그래서 선생님도 문제를 풉니다. 수학 시간에 감독을 들어가게 되면. 그러면 그때 풀 때 선생님은 이제 앞 페이지는 잘 안 풀죠. 왜냐면 뒤에 있는 것들이 이제 여러분들한테 설명할 것들이 많기 때문에 앞 페이지는 당연히 여러분들도 그 정도로 빠르게 그냥 정리하고 간다라는 차원으로 푸셔야 돼요. 3번 가보겠습니다. x에 대한 2차 방정식이 나와 있고요. 중근이 나왔죠. 중근. 여러분들이 이제 2차 방정식을 떠올리면 뭐 선생님이 여러 번 강조를 했던 건데 뭐 학교 시험 강좌라든지 아니면 교과서라든지 여기에서 강조했던 거는 2차 방정식이 나오면 여러분들이 2차 함수를 떠올려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2차 함수 안에서 2차 방정식, 2차 부등식 이렇게 분리가 되는 거예요.
결국은 방정식과 부등식 둘 다 뭘로도 해결이 가능하다? 2차 함수와 해결이 가능하다. 2차 함수로. 그러니까 그걸 떠올려서 여러분들이 다 전체적으로 풀이가 가능한 거죠. 근데 2차 방정식에서 여기는 요 앞 페이지에서는 뭐 그렇게까지 생각할 필요는 없고요. 중요하게 봐야 될 거는 뭐 당연히 판별식이죠. 판별식은 결국은 근의 분리, 근의 분리까지 되는 거고요. 여러분들이 중근이라고 했기 때문에 당연히 판별식 D. 근데 여기는 지금 짝수죠. 그러니까 짝수기 때문에 4분의 D로 놓고 여기에서 이걸 반으로 나눈 거 얼마예요? 마이너스 3이니까 그거의 제곱. 그리고 빼기 요거 곱하기 요거의 개수 곱하기 요거니까 A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게 얼마가 나와야 돼요? 중근이니까 그렇죠. 0이 나와야 되겠죠. 0. 그래서 A는 얼마다? 0이다. A는 9다. 9. 괜찮죠? 판별식으로 푸는 것들은 여러분들이 뭐 쉽게 풀 수 있을 거예요. 이런 거는 뭐 난이도가 낮지만 나중에 2차 방정식에서 난이도가 올라가면 결국은 함수로 연결을 지어야 된다. 부등식도 난이도가 올라가면 함수로 연결을 지어야 된다라는 거죠. 자, 4번 갈게요. 4번. 다항식 x세제곱 빼기 x제곱 더하기 3을요. x 빼기 2로 나눈 나머지는 나머지 정리, 나머지 정리. 그리고 뭐 인수 정리까지 떠올리셔도 좋아요. 인수 정리하고 나머지 정리는 같이 공부를 하는 거니까요. x-2로 나눕니다. 그럼 x-2로 나누었을 때 어떠한 몫을 갖겠죠. 그리고 여기에는 나머지가 이렇게 있을 거예요. x세제곱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3을 이렇게 정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나머지를 구하라고 했기 때문에 결국은 이 나머지를 구하면 되는 거다. 이건 어떻게 해요? 그렇죠. 여기에 있는 몫의 부분을 0으로 만들어주면 되겠다. 그게 얼마예요? x는 2를 대입하면 되는 거죠. 됐나요? 그럼 앞에 있는 거 0으로 날라가고요. 그리고 뒤에 있는 거는 8 빼기 4 더하기 3 이렇게 되겠죠. 그럼 얼마예요, 이 친구? 7입니다. 7. 돼요? 자,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그냥 한 단계 더 공부를 한다면 나머지는 만약에 다항식으로 어떤 또 다항식을 나누었을 때요. 몫이 생기고 그 다음에 나머지가 있겠죠. 나머지가 없는 경우도 있겠지만 나머지가 있으면 그 나머지는 그 나눈 차수보다 어때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낮아야 되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거 지금 1차로 나눴으니까요. 여기에 있는 나머지는 사실 뭐밖에 없겠다. 상수밖에 없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도 이런 거 풀면서 공부하면 되겠죠. 됐나요? 5번 갈까요? 5번. 직선 2x 더하기 y 더하기 5는 0을 x축의 방향으로 2만큼 y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 평행이동한 직선의 방정식이 이거다. 이번 시험에서요. 정말 직선의 방정식이 너무너무 많이 나왔습니다. 그럴만도 한 게 원의 방정식은 사실은 지금 여러분들이 배운 범위에서 그렇게까지 어렵게 내기가 힘들어요. 왜냐? 차라리 중학교 때 게 더 어렵습니다. 근데 직선의 방정식은 여러분들이 지금 배우고선 활용도가 굉장히 높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활용한 문제들이 상당히 많이 나왔어요. 그 중에 또 연결되는 게 뭐냐?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그쵸? 요것도 너무 많이 나왔죠. 이따 풀이하면서 선생님이 여러 번 반복을 할 겁니다. 그거를 좀 집중해서 보시고요. 결국은 출제자가 강조하는 게 뭐냐? 너희들 지금 9월달이지? 이 9월달까지는 이 도형의 방정식 파트에서 이 개념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돼 라는 겁니다. 아셨죠? 학력평가가 그런 의미인 거예요. 어쨌건 직선이 이렇게 나와 있고요. 2x 더하기 y 더하기 5는 0이다. 뭐 요거를 갖다 대칭이동을 한대요. 평행이동? 평행이동.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요거를 풀 때 지금은 공부하는 입장이니까 점을 평행이동하는 것과 도형을 평행이동하는 것을 구분해서 공부를 했었죠. 점은 부호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대로 가는 거죠. 점을 평행이동하는 거는 내가 플러스 5만큼 평행이동한다. 그럼 플러스 5 하면 되는 거예요. 도형을 평행이동시킨다. 그럼 부호를 어떻게 해요? 그렇죠. 반대로. 원래 있던 문자에다가 내가 만약에 x축으로 5만큼 평행이동을 한다. 그러면 x 빼기 5를 집어넣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쵸? 요게 이제 가장 큰 차이였고 평행이동에서는 뭐 그거밖에는 강조할 것이 없습니다. 자,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로 x축의 방향으로 2만큼 y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 평행이동을 한대요. 그러면 도형이잖아요. 도형. 직선이라고 하는 거는. 얘도 2에다가 x 플러스 2가 아니라 얼마? 빼기 2. 그리고 더하기 y 빼기 1이 아니라 플러스 1이죠.
그리고 더하기 5는 0 이렇게 될 겁니다. 돼요? 자, 2x 플러스 그 다음에 요거는 y가 그대로 있고요. 요거 정리하면 마이너스 4, 그 다음 더하기 1 더하기 5는 0 이렇게 되겠다. 이게 요거일 때 라고 했으니까 위에 있는 거하고 아래에 있는 거하고 이제 비교만 해주면 되겠죠. 2하고 1은 똑같을 거고요. 요것만 계산하면 되겠구나. 얘 얼마예요? 플러스 2가 됩니다. 플러스 2. 그쵸? 그럼 A 값 얼마예요? 당연히 얘는 2가 된다 라는 거죠.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직선의 방정식에서는 뭐 평행이동, 대칭이동 그 자체로만 문제가 나오는 거는 요 정도입니다. 근데 이게 2차 함수랑 연결이 되고 원이랑 연결이 되고 이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난이도가 올라가는 거죠. 다 나왔어요. 이번 시험에. 그쵸? 6번 가볼게요. 6번. 2차 방정식 x제곱 더하기 6x 더하기 7은 0의 두근을 알파 베타라고 할 때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의 값은 자, 두근이 이제 알파 베타로 표현이 되면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를 좀 했잖아요. 그러면 알파 베타로 표현이 됐다는 거는 뭔가 느낌이 근과 계수의 관계를 떠올려야 될 것 같죠? 맞아요. 근과 계수의 관계. 우리 복습을 좀 해볼까요? x제곱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는 0이라고 하는 2차 방정식이 있습니다. 요때 두 개의 근을 알파 베타라고 한다면 이 근이랑 요 개수랑 어떤 관계가 있다는 거죠. 근과 개수의 관계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알파와 베타를 더한 것은 즉 두 개의 근을 합한 건 x제곱의 개수 얼마예요? 마이너스 a 그리고 여기에 있는 거 x의 개수 b a분의 b를 해주고 그 앞에다가 부호를 마이너스를 붙여주면 되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근과 개수의 관계 두 번째 두 개의 근을 곱한 것은 x제곱의 개수 분의 상수항 c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여러분들이 여기까지만 공부하면 어떻게 보면 1차적인 공부고요. 2차적인 공부는 이걸 통해서 우리는 뭘 생각할 수 있냐? 곱셈 공식의 변형이죠. 그쵸? 곱셈 공식의 변형입니다. 항상 이거랑 엮여서 나와요. 학력평가나 모의고사나 이런 데에는. 왜 그러냐? 어떤 문제가 나왔는데 이거를요 2점짜리로 주지 않는 이상 3점짜리가 되려면 이 개념 하나만 문제로 물어볼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는 건 뭐예요? 곱셈 공식의 변형이에요. 인수분해나. 자, 그러면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을 구하여라. 그러면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이라고 하는 것은 알파 더하기 베타의 제곱에서 알파 베타가 곱해져 있는 항이 없어지는 거겠죠. 빼기 2알파 베타가 되겠다. 그러니까 이걸로 이제 이걸 구하면 되는 거예요. 알파 더하기 베타 얼마예요? 여기에서 한번 해볼까요? 자, 여기에서의 실제 알파 더하기 베타는 마이너스 6이 되고요. 알파 베타는 7이 된다. 그러면 알파 더하기 베타의 제곱이니까 마이너스 6의 제곱이죠. 36이고요. 알파 베타의 곱은 7이니까 얘는 마이너스 14 이렇게 되겠다. 그럼 이거 정리하면 얼마예요? 22가 됩니다. 22. 그래서 정답은 22 이렇게 가면 되겠죠. 돼요? 근과 계수의 관계 뭐 이건 너무 많이 했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난 학력평가에서도 이게 많이 나왔고요. 이번에도 이제 여전히 나오는 거죠. 사실 도형 파트가 이번에 많이 나올 수밖에 없었던 건 9월달이랑 그 다음에 6월달, 3월달 이렇게 보시면 시험 범위가 6월달에 이제 방정식과 부등식이 많이 나왔잖아요. 그쵸? 거기에서 이제 어려운 문제들 많이 냈는데 굳이 이번 9월에 또 그거를 낼 필요는 없다고요. 그쵸? 이번엔 도형으로 어려운 문제를 많이 내봐야지 라고 하는 거예요. 함수까지 포함해가지고. 그래서 그렇게 많이 나온 겁니다. 자, 7번 가볼까요? 다항식 px에 대하여 등식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x에 대한 항등식입니다. 얘도 결국은요, 여러분들 이걸 보면 인수정리가 이제 떠올라야 돼요. 인수정리. 그쵸? 근데 여기에서 문제가 되는 건 인수정리를 떠올려가지고 여기에 있는 걸 해결하려고 봤더니 굳이 필요가 없어요. 여기는 이 문제는 왜 그러냐? 우리가 찾아야 될 건 뭐냐면요 px거든요. px를 구한 다음에 거기다가 1을 집어넣는 거기 때문에 인수정리를 알고 있더라도 이 문제에서 그걸 가지고 활용할 만한 거는 없습니다. 사실. 그러면 어떻게 푸냐?
항등식에다가 초점을 둬서요. 왼쪽에 있는 것과 오른쪽에 있는 게 어떻다? 같다. 그러면 이렇게 푸시면 되겠죠. x세제곱 더하기 3x제곱 빼기 x 빼기 3은 x제곱 빼기 1 그리고 여기에 px가 곱해질 건데 왼쪽에 있는 거 몇 차예요? 3차죠. x의 3차. 그리고 개수는 1. 그러면 여기에다가 무언가를 곱해서 3차가 돼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곱해야 될 거는 x제곱에 x밖에 없는 거예요. x를 쓰고 그리고 나서 개수를 보려고 했더니 개수가 마침 1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x만 쓰셔도 돼요. 그쵸? 자,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약간 힌트를 얻으면 좋은 게 x제곱 다음에 여기에 있는 거하고 또 곱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여기를 그냥 만약에 내가 플러스 알파라고 한다면 요걸 곱하면요 알파 x 제곱이에요. 그쵸? 그럼 알파 x 제곱은 나머지에서는 전혀 안 나옵니다. 그럼 요 알파 x 제곱을 가지고 얘랑 그냥 비교하면 바로 알파가 나오죠. 알파 얼마예요? 그렇죠, 3이죠. 이렇게 돼요? 이렇게 하면 시간이 더 단축된다고요. 아니면 이렇게 푸신 친구들이 많겠죠, 사실. 자, 알파로 놓은 다음에 x 세제곱 더하기 알파 x 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알파 이렇게 놨을 거라고요. 그리고 나서 알파 얼마? 3. 응? 알파 3이네? 3. 이렇게. 그쵸? 근데 어차피 여러분들이 요 차수를 보게 되면 아, 여기 알파가 그냥 여기에서 하나로 나오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 쉽게 풀 수 있을 겁니다. 괜찮아요? 그리고 이 문제는 사실은 인수정리에 대한 문제라기보다는 항등식에 대한 문제였어요. 여기에서 이제 px 구했으니까 px는 x 더하기 3이에요. 그럼 p1은 얼마예요? 그렇죠, 4죠. 4. p1은 4다. 됐나요? 막 이렇게 처음에 푼 친구들 좀 당황했을 것 같긴 한데 어떻게 푸냐. p1 그럼 보편적으로 여기에 있는 거를 이제 구하려고 p1을 넣게 되면 p1 근데 여기가 뭐가 돼요? 0이 되죠. 그쵸? 사실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푸셔도 돼요. 여기 있는 x제곱 빼기 1이라고 하는 거를 요거 보세요. 요 식이 x제곱으로 묶으면 x 더하기 3 그리고 빼기 x 더하기 3이거든요. 그쵸? 자, 요것도 선생님이 뭐 요거 이렇게까지 뭐 설명을 해야 되나 싶기는 하지만 그래도 다양하게 푼 친구들이 있을 거니까 x 더하기 3에다가 x제곱 빼기 1 이렇게 인수분해가 될 거라고요. 그쵸? 그러면 x제곱 빼기 1에다가 px 그러면 px가 뭐겠구나. 당연히 x 더하기 3이겠구나. 그쵸? 이렇게 푼 친구도 있을 겁니다. 다 잘 푸신 거예요. 이렇게 푸셨으면. 됐나요? 자, 7번 했고요. 8번으로 가볼게요. 연립방정식 문제가 나왔는데 여러분들 선생님이 이거 교과서 진도특강 강좌에서도 강조를 많이 했고요. 학교시험 강좌에서는 특히나 이거 분류를 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풀이법까지 다 제공을 했습니다. 그쵸? 어떤 거냐면 이 친구는 1차에 대한 식이고요. 1차 식이에요. 요거는 몇 차 식이에요? 2차 식이에요. 그쵸? 그러면 여기에 있는 1차 식에서 한 문자로 뭐를 하면 되는 거다? 정리를 하면 되는 거다. 한 문자로 정리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뭐 하는 거예요? 대입하는 거죠. 대입. 그쵸? 아니, 이거는 뭐 너무 정형화되어 있는 풀이잖아요. 그럼 x는 y 플러스 1이다. 그 다음에 밑에 있는 거는 x제곱 마이너스 xy 플러스 2y는 4인데 우리가 이제 한 문자로 정리가 됐으니 이걸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대입을 하면 되는 거겠죠. 어디다가? x에다가 요 식에다가 다 전체에다 대입하면 되는 겁니다. 해볼까요? 식 정리. x 대신에 y 플러스 1을 집어넣으면 되니까요. y 플러스 1의 제곱에다가 빼기 y 플러스 1 그리고 y 플러스 2y는 4가 되더라. 그럼 y에 대한 식으로 다 정리가 됐잖아요. 그럼 y 값이 나올 거고 거기에 따른 x 값이 또 나올 거라고요. 그쵸? 정리해볼까요? y제곱 더하기 2y 더하기 1 빼기 y제곱 요거 이제 전개한 거예요. 더하기 y에 마이너스 있으니까 마이너스 y 더하기 2y 빼기 4는 0이다. 다행히 y제곱이 이렇게 날아가네요. 그러니까 y 값은 몇 개? 한 개밖에 없겠다. 여기 있는 거 4y 여기 있는 거 빼기 y니까요.
3y는 요거 계산하면 마이너스 3이니까 이항하면 3. 따라서 y는 얼마예요? y는 1이겠다. 자, y가 1이니까요. 여기에다가 집어넣으면 되겠죠. x 값은 얼마예요? 2가 되겠구나. 그럼 x 알파 값은 2가 될 거고 y 베타 값은 1.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괜찮죠? 여러분들이 지금 선생님도 이제 시험지를 쭉 가져와 봤는데 시험지를 보시면 이제 한 몇 페이지냐면 6페이지 정도. 6페이지 정도까지는 그냥 쭉 이렇게 푸셔야 돼요. 그냥 아무런 흔들림 없이 나는 나의 길을 가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쭉 가셔야 돼요. 그렇게 하면 시간이 저절로 세이브가 되고 그 남은 시간으로 어려운 문제를 좀 투자를 하는 거죠. 선생님이 요즘 이제 선생님네 학교에서 오답 정리를 좀 하거든요. 수학 노트라고 해서 그 수학 노트를 이제 적게끔 하고 그걸 또 수행평가에 반영도 해요. 그거를 하니까 친구들이 좋다고 하는 게 뭐냐면 교과서랑 그 다음에 문제집을 보면 여러분들 희한하게 수학 공부는 그냥 문제만 풀고 끝나잖아요. 근데 막상 요거를 이제 개념을 적기 시작하면 오답노트 하면서 개념도 적으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개념 적으라고 하면 그걸 개념 적고 나서 선생님 이거 이런 뜻이 있는 줄 처음 알았어요.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문제를 쭉 이렇게 빨리 풀긴 하지만 요 사이사이에 머릿속에 이러한 개념들이 막 지나가야 돼요. 요 개념이었고 요거 어디에서 배웠고 내가 여기에서 이거 약했었고 이런 것들이 주마등처럼 싹 지나가야 됩니다. 그래야 제대로 공부가 된 거거든요. 아무튼 그거를 선생님이 지금 복기시켜 주는 거예요. 이 강의에서. 9번 기울기가 5인 직선이 이차함수의 그래프에 접한다. 직선의 방정식이 나왔죠. 그러니까 직선이랑 요번에는 뭐를 엮은 거냐면요. 직선과 뭐예요? 이차함수예요.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교과서에서도 소단원으로 완전 이렇게 딱 명시를 했잖아요. 이차함수와 직선의 관계. 그러면 기울기가 5인 직선, 그럼 여기에서 y는 5x 플러스 c라고 이렇게 둘 수 있겠죠. 그쵸? 그 다음에 이차함수 fx는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17이다. 자, 근데 기울기가 5인 직선이요. 요 이차함수에 접한대요. 여러분들 접하는 것과 두 점에서 만나는 것과 만나지 않는 것 했잖아요. 적을까요? 참고로 이차함수가 이렇게 있고요. 직선이 하나가 있고 두 개가 있고 세 개가 있죠. 요때는 교점이 몇 개가 되는 거? 두 개. 얘는 교점이 한 개인데 얘를 중근이라고 하고요. 접한다 라고 하죠. 그렇죠? 방정식에서는 중근, 그리고 기하적으로는 접한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여기서는 교점이 있는 거예요? 있는 거예요? 없는 거죠. 이 친구는 없는 겁니다. 그러면 요 풀이법은 얘를 갖다가 푸는 거는 결국은 2차 함수와 직선을 같다라고 놓고 뭐를 만드는 거다? 2차 방정식을 만드는 거다. 2차 방정식. 그러니까 결국은 2차 함수의 문제가 2차 방정식으로 이제 가는 거고 2차 방정식이 됐으니 판별식이 0보다 큰 거, 판별식이 0인 거, 판별식이 0보다 작은 거라고 해서 해결이 되는 거죠. 요게 0보다 큰 거, 0인 거, 0보다 작은 거 이런 식으로. 맞죠? 그럼 이거 똑같아요, 이거. 얘하고 같다라고 놓습니다. 그럼 얘는 5x 더하기 c는 x제곱 빼기 3x 더하기 17이라고 둘 수 있고요. x에 대하여 내림차순 정리를 하게 되면 x제곱 빼기 8x 더하기 17 빼기 c 이렇게 정리가 되겠네요. 돼요? 자, 그러면 요때 얘가 이제 뭐 요건 0이다. 얘가 접한다 라고 했기 때문에 이 친구는 어떻게 하면 돼요? x의 개수가 짝수이기 때문에 판별식을 쓸 때도 짝수에 대한 판별식을 쓰면 되겠죠. 자, 요거 반으로 나눈 거 제곱입니다. 그럼 16이 될 거고요. 그리고 빼기 요거 개수, 요거 상수. 그러면 17 빼기 c가 되더라. 얘가 얼마다? 0이다. 접한다고 했으니. 그쵸? 그러면 요거 정리해 볼까요? 마이너스 1 플러스 c는 0이 되니까 따라서 c는 얼마냐면 1이 됩니다. 자, c가 1이면 직선이 온전하게 나와 있죠. 직선 얼마예요? y는 5x 더하기 1이 되는구나.
이때 y절편을 구하라고 했죠. y절편 얼마예요? 여기다가 0 넣으면 그냥 이거 자체가 y절편이니까 정답은 1이다 라고 하시면 됩니다. 됐나요? 사실 선생님이 이제 앞에 총평에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여러분들이 필수 문항으로 여기는 문제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이거 교과서에서 100% 나오는 거죠. 교과서에 100% 나와요. 예제로도 나옵니다. 예제.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세요. 100점이에요. 만점이 100점. 근데 아까 전에 도형 파트가 이제 뭐 41점이었거든요. 선생님 계산했을 때. 그러면 이 100점 중에 41점을 제외한 나머지들은 여러분들이 이제 앞에 방정식 파트에서 쉽게 풀었을 거고, 요 안에서 이제 해결이 돼야 되는 건데, 요런 문제도 사실은 선생님이 아까 전에 그 도형 파트에다가 넣었거든요. 이차함수랑 같이. 이런 문제는 아주 정형화되어 있는 거니까 요 안에서 한 문제씩을 이렇게 맞춰 가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점수가 절대 오르지가 않습니다. 어떻게 올릴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죠? 등급을 올리려면 내신 그 성적 자체가 일단은 몰라야 되는데 어떻게 올릴 거냐? 그러면 방법은 교과서에서 나오는, 아니면 일반 시중에 나와 있는 문제집들에 있는 필수 문제를 다 풀어야 된다라는 거죠. 10번. 자, 두 실수 A, B에 대하여 복소수가 나왔습니다. 그렇죠? 복소수가 나왔는데 아까 선생님이 강조했던 거죠. 분모에 이제 허수 단위가 있는 것. 그럼 요거 계산할 때는 어떻게 하면 돼요? 그렇죠. 실수화를 하면 된다. 자, 실수화를 하는 방법은 여기에다가요, 똑같은 형태를 곱하면 돼요. 어떤 형태를 곱할까? 1 플러스 i, 그리고 여기도 1 플러스 i를 곱하면 돼요. 왜 그러냐? 그럼 요거 두 개 곱하면 1 마이너스 i 제곱이 되거든요. 그럼 i 제곱이라고 하는 건 뭔데? i 제곱은 마이너스 1이잖아요. 따라서 분모가 뭐가 된다? 실수가 된다. 그래서 요걸 곱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분모의 유리화라고 이제 배울 거거든요. 이제 뒤에서도 할 거고. 분모의 유리화하고 이제 거의 똑같은 방법입니다. 자, 이걸 이용해서 한번 풀어볼게요. 그럼 밑에 있는 거는 1 더하기 1이 되는 거니까요. 2가 될 거고, 그 다음에 1 더하기 i에다가 2a 플러스 3i, 그리고 얘는 2 더하기 bi가 되더라. 자, 왼쪽에 있는 거 정리를 해야 되겠죠? 근데 여기 있는 거 이 약분이 되네. a 더하기 ai 더하기 3i는 2 플러스 bi가 됩니다. 맞아요? 그러면 왼쪽에 있는 거하고 오른쪽에 있는 거하고 같으려면 실수분은 실수부끼리, 허수분은 허수부끼리 같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거 허수부하고 실수부, 요거 두 개가 이제 허수부입니다. 요게 실수부. 그럼 따라서 실수부 오른쪽에 있는 거 얼마예요? a는 2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얘는 a 더하기 3으로 이렇게 묶으면 요게 이제 bi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a가 얼마래요? 2래요. 2. 그럼 요게 얼마? 5i. 그럼 5i하고 bi하고 똑같아야 되니까 b는 얼마예요? 2죠. 2. 아니, b는 5죠. 5. b는 5. 이렇게 풀면 됩니다. 그럼 두 개 더하면 어떻게 돼요? 2 더하기 5 해가지고 7. 이렇게 구하면 되겠다. 됐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시면 알 거예요. 막 15번, 16번까지는 그냥 쭉 갔을 겁니다. 요게. 그러니까 킬러 문항과 준 킬러 문항이라고 하죠. 흔히 이제 준 킬러 문항에 대한 고민 없이 일반적인 문제를 그냥 쭉 풀었다면 요 문제는 이제 그냥 좀 평이해지는 거고요. 그게 아니라 준 킬러하고 킬러까지 집중을 하면 약간 난이도가 있는. 자, 11번.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인 2차당식 fx를 x-1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와 x-3으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6으로 같다. 이 문제는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풀었는지 모르겠지만 선생님은 지금부터 풀이할 거는 고3 때까지 활용되는 풀이로 선생님이 풀 겁니다. 아셨죠? 요 풀이법은 꼭 기억을 하세요. 2차당식 fx를 x-4로 나눈 나머지는, 자, 이거는요 조금 중요한데, 왜 중요하냐? 문제가 어려워서가 아니라 이러한 풀이법을 가지고 고3 때까지 여러분들이 가셔야 돼요. 첫 번째, 최고차항이 1이라고 했으니까요, 2차 그 개수가 1이라고 했으니까 이 fx를 대충 짐작은 할 수 있을 거예요. x의 제곱항으로 시작하는구나. 그래서 여러분들 일반적으로 이렇게 전개를 한 친구들이 많을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해됐죠? 근데 얘가 x-1로 나누었을 때 어떠한 몫을 가질 거고 그 다음에 나머지가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또 요거를 뭘로 나눠요? x 빼기 3으로 나누었을 때 어떠한 또 다른 몫이 있을 거고 또 다른 나머지가 이렇게 있을 겁니다. 근데 요 나머지가 어때요? 같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렇게 풀었을 거예요. 아, x에다가 1을 넣어보자. 그래서 얘는 r. 두 번째, x에다가 3을 넣어보자. 요거는 r. 그쵸? 이렇게 푼 친구들이 있었을 건데 여기 6이죠. 결국 문제에서 이제 6. 이렇게 푸는 건 보편적인 거예요. 그쵸? 연립방정식으로 1 더하기 a 더하기 b는 6이고 그 다음에 9 더하기 3a 더하기 b는 6이다. 이거 해가지고 연립하는 거잖아요. 이거 연립방정식 파트에서 나오는 거니까. 근데 선생님이 이 문제를 이렇게 풀기보다는 지금 선생님이 풀이하는 것처럼 푸는 거를 조금 더 추천을 합니다. 어떻게 푸냐? 수학적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수학적으로. 자, fx를요. 이렇게 놔도 되겠죠. x-1에 qx 더하기 6이고요. 두 번째는 fx는 x-3 qx 플러스 6 이렇게 될 겁니다. 이해됐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잘 생각을 해보면요. fx에서 6을 빼면 그 fx 빼기 6은 x-1로 나누어 떨어지죠. fx 빼기 6으로 식을 옮기면 fx 빼기 6이라는 식은 x 빼기 3으로 나누어 떨어지죠. 그럼 이렇게 쓰는 거예요. fx 빼기 6이라고 하는 식은 x-1로도 나누어 떨어지고요. 그 다음에 또 뭘로도 나누어 떨어져요? x-3으로도 나누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 어떠한 몫이 있기는 하겠죠. 그쵸? 근데 잘 보세요. fx 빼기 6이라고 할 때 fx는 결국은 x제곱, 즉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인 거잖아요. 그럼 얘는 어차피 x제곱으로 이렇게 시작을 할 거라고요. 그럼 요거 전개하면은 얘는 x제곱이에요. 그리고 q를 곱하는 건데 이 q는 당연히 상수일 거고 특히 얼마가 돼야 된다? 1이 돼야 되겠죠. 얘는 1. 그래야 앞에 있는 x제곱과 같을 거니까. 그래서 x제곱 빼기 4x 플러스 3 이렇게 식이 정리가 될 거고요. 얘가 결국은 fx 빼기 6이기 때문에 fx라고 하는 것은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9라고 정리가 될 거예요. 자, 선생님 이게 더 오래 걸리지 않나요? 아니요, 전혀 오래 걸리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연립방정식으로 푸는 것도 좋지만 이 풀이법을 익혀놔야 고3 때까지 활용을 합니다. 요거는요 고1에만 이제 물론 연립방정식이 고3 때까지 쓰이긴 하지만 고1 때 이제 전용으로 풀이가 되는 거고 요거는 고3 때까지 아이디어로 계속 가는 겁니다. 특히 미분 배우죠. 여러분 나중에 미분 배울 거거든요. 미분에서도 쓰여요. 이제 2학년 3학년 올라가면 특히나 요걸 이제 gx라고 해서 치환하는 것도 배우는데 여러분들은 굳이 지금 여기에서 치환할 필요는 없고 의미적으로 내가 6을 뺀 거는 x-1로 나눠 떨어지고 얘도 나눠 떨어지고 나머지가 같을 때에는 이러한 방법으로도 풀 수 있다라는 거를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돼요? 마음 편하게 듣고 있죠? 마음 편하게 듣는다고 해서 너무 그냥 넋놓고 이렇게 있지 말고요. 필기할 건 필기하시고 요 풀이법도 기억할 건 기억하고 100분이 진짜 100분이 길죠. 선생님도 100분 동안에 이제 여러분들 감독하면서 문제를 풀면 시간이 안 가요. 시간이 많이 안 갑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들 거기에다가 수학 문제를 풀어야 되니 얼마나 힘들 것 같긴 해요. 자, 직선 y는 3분의 1x 위에 두 점 a, b가 있는데요. 제 2사분면 위에 한 점 c에 대하여 삼각형 BOC와 OAC의 넓이가 2대 1이다. 자, 이 문제부터 선생님은 느낌이 딱 왔어요. 이 문제부터 느낌이 왔다. 어떤 느낌이 왔냐면 2018학년도와 거의 비슷하게 가려고 하는구나. 2018학년도 거를 보시면요. 여러분들 풀어봤겠죠? 안 푼 친구도 있겠지만 한번 요거 정리하고 2018학년도 것도 풀어보세요. 2018학년도 걸 보면 나오는 문제의 유형들이 거의 비슷합니다. 나오는 유형들이 거의 비슷해요. 특히나 내분점에 대한 문제는 꼭 나왔는데 그 내분점에 대한 문제 유형도 거의 비슷하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걸 보고선 선생님도 느낌이 아, 작년이랑 거의 비슷하게끔 나오겠구나. 실제로 등급 컷을 보면 작년이랑 거의 비슷해요. 작년보다 오히려 커트라인은 올랐죠. 지금 한 2, 3점이 올랐어요. 그 이유는 킬러 문항 때문에 킬러 문항만 좀 어렵고 나머지들은 조금 쉬웠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등급 컷은 올라갔을 겁니다. 그래도 뭐 2점, 3점 차이고요. 나머지들은 그렇게까지 큰 차이는 없었어요. 근데 아무튼 이걸 보고 나서도 선생님이 아, 작년이랑 거의 비슷하게 나오는구나. 도형 파트가 중요하게 나오겠구나 싶었습니다. 선생님이.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볼 때 직선이 있고 여기에 뭐 점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문제에서 친절하게 조건을 많이 줬어요. 어떤 조건이냐? A는 3,1이고요. B는 A, B. 그쵸? 직선은 3분의 1x. 그리고 OAC의 넓이가 BOC하고 비교했을 때는 작은 거죠. 그쵸? 그러면 삼각형 BOC 그리고 삼각형 OAC 요거 넓이라고 했을 때 얘들의 비율이 2대 1이 돼야 된다. 자, 그러면 문제에다가 그냥 체크만 하면 돼요. 3,1이에요. 여기 있는 거 3,1. 그 다음에 B라고 하는 건 A, B. A, B. 근데 얘는 원점을 지나죠. 3분의 1x니까. 자, 그 다음에 C라고 하는 거는 뭐예요? C라고 하는 거는 지금 문제에서 딱히 뭐 준 건 없네요. 필요가 없으니까. 자, 그러면 요 넓이 있죠. BOC. 요 넓이하고 OAC. 요 넓이하고의 비율이 2대 1이라고 합니다. 근데요, 직선을 공유하고 있어요. 이렇게. 그 말은 밑변의 B가 결국은 뭐의 B다? 넓이의 B다. 여기에 비율이 2대 1이 된다는 거죠. 왜요? 여기에 있는 넓이가 2대 1이기 때문에. 그쵸? 그러면 결국은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줘야 되는 거는 요 점과 요 점의 내분점이 원점이 되겠구나. 몇 대 몇으로? 2대 1로. 그쵸? 아니면 1대 2로. 자, A, B를 몇 대 몇으로 해요? 1대 2로 내분한 점. 요게 뭐예요? 원점이죠. 됐나요? 자, 그러면 자, 3분의 여기 있는 거 점을 여기다 쓸까요? 3,1 여기 있는 거 A, B. 자, 요거 더한 거 3분의 그 다음에 요거랑 이제 요거랑 곱해야 되고요. 요거랑 요거랑 곱해야 됩니다. 그러면 A 더하기 요거랑 요거 곱하면 6이고요. 그 다음에 3분의 요거랑 요거 곱하고요. 그 다음에 요거랑 요거 곱해야 되겠죠? 이런 식으로. 그럼 얘가 뭐가 돼야 된다? 그렇죠. 0,0이 돼야 되는 거다. 그럼 뭐 바로 나오죠. A 얼마예요? 마이너스 6일 거고 B 얼마예요? 마이너스 2가 되겠다.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분점이라고 하는 거를 뭐 파악을 했겠지만 요 내분점을 파악하기 이전 게 사실은 더 중요한 거죠. 그게 뭔데? 그렇죠. 넓이의 B는 결국은 밑변의 길이의 B겠다. 요걸 먼저 파악한 친구들이 요 문제를 맞추는 겁니다. 됐나요? 12번. 중요한 거였어요. 요것도. 자, 13번으로 갈게요. 조금씩 이제 도형들이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도형이라고 하는 거는 뭐 크게 말하면 함수들까지도 돼요. 왜냐? 뭐 도형이라고 하는 게 이제 모양으로 되어 있는 거 그런 걸 표현을 하니까요. 이제 함수하고 직선 이렇게 엮여 있는 거. 그럼 그것도 도형 문제라고 봐도 되죠. 아니면 2차 함수하고 직선과의 관계로 봐도 되고. 자, 2차 함수 fx는 x제곱 더하기 4x 더하기 3의 그래프와 직선 y는 2x 더하기 k가요. 서로 다른 두 점 PQ에서 만납니다. 근데 2차 함수 y는 fx의 그래프의 꼭지점이다. 이게 가장 큰 힌트예요. 그리고 fx를 여러분들이 그릴 줄 아냐? 뭐 이거 물어보는 거죠. 이 친구 인수분해해가지고 근을 바로 찾을까요? fx는 x 플러스 1에다가 x 플러스 3이라고 해서 찾을 수가 있겠죠. 그럼 여기 있는 거 하나의 근은 마이너스 3이고 하나의 근은 마이너스 1이다. 그럼 이때 이런 식으로 2차 함수가 그려지겠다. 그쵸? 잘 그렸네요.
선생님이. 자, 대칭축. 뭐 요거는 뭐 마이너스 2a분의 b로 해도 되고요. 아니면 요거 두 개를 갖다 더한 다음에 단으로 나눠도 되겠다. 얼마예요? 마이너스 2죠. 자, 근데 여기 위에 이제 직선 2x 더하기 k가 있을 텐데요. 요게 p가 여기래요. 여기. 꼭지점. 그쵸? 그럼 요 점은 마이너스 2, 여기다가 대입을 하게 되면 마이너스 1에다가 1이니까 마이너스 1이거든요. 그럼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이라고 하는 p가 이미 문제에 주어진 거예요. 그러면 이걸 활용을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뭘 구할 수 있냐? 그렇죠. 요 직선을 구할 수 있겠다. 왜? 여기 위에도 당연히 있을 거 아니에요. p라고 하는 게 교점이기 때문에. 그러면 얘를 여기다 넣어볼까요? 마이너스 1은 마이너스 4 플러스 k가 될 거고, k라고 하는 건 얼마예요? 3이 되겠죠? k는 3. 그러면 결국은 뭐 요 직선이 y는 2x 플러스 3으로 나올 거고요. 얘하고 또 교점을 구하면 되는 거예요. 어떻게 구할까? 그냥 얘는 이렇게 풀어져 있는 상태로 구하셔도 돼요. x제곱 더하기 4x 더하기 3은 2x 더하기 3이더라. 그러면 3 날라가고요. x제곱 더하기 2x는 0이라고 하는 식이 될 거고, 요거의 두 개의 근이 결국은 PQ가 될 거고요. x로 묶으면 x 더하기 2는 0이다. 그러면 x는 하나는 0이고요. 하나는 얼마예요? 마이너스 2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x는 마이너스 2일 때 교점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0이 여기에 있겠죠. 그럼 요 점이 뭐가 된다? q가 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됐나요? 그럼 q라고 하는 거는 당연히 이제 얘가 0,0을 지나잖아요. 맞나요? 아니네. 0, 얼마 지나요? 0,3 지나네. 0,3. 뭐 여기쯤에 있겠다. 여기쯤. 됐죠? 그럼 0,3에서부터 어디까지? 여기까지의 거리를 구하면 되겠다. 점과 점 사이의 거리. 이것도 상당히 많이 나오더라고요. 이번 시험에. 자, 0,3에서부터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까지 이 거리는 하나의 점에서 하나의 점을 빼면 되는 거예요. 각각 마이너스 2에서 빼기 0, 요거의 제곱, 마이너스 1 빼기 3, 요거의 제곱, 거기다가 루트를 씌우면 된다. 그쵸? 자, 정리하면 루트에 4 더하기 요거 제곱하면 16이죠. 얼마예요 얘는? 루트에 20이 될 거고, 루트에 20이니까 요 친구 얼마예요? 근호 풀게 되면 2루트 5가 답이 되는 겁니다. 했나요? 2루트 5. 그러니까 뭐 슬슬 이제 뭔가 느낌이 2차 함수하고, 그 다음에 뭐 직선들 엮이기 시작하고, 점과 점 사이 이런 것들 나오기 시작하고, 여러분들이 기본에 충실해가지고 접근을 하면 돼요. 사실 고3 학력평가? 고3 학력평가도 있죠. 근데 모의고사 전국연합으로 이제 보는 거하고, 그 다음에 6월, 9월 모의고사 보게 되면 고3은 사실은 되게 힘들어요. 왜냐? 범위가 이제 거의 전범위로 바뀌잖아요. 범위가 많죠. 쉽게 말하면. 그럼 범위가 많다 보면 거기에서 중요한 게 뭐가 나올지 모르는 상태로 시험을 봐요. 근데 여러분들은 사실 도형의 방정식까지라고 딱 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추측이 좀 어느 정도 가능합니다. 그쵸? 내가 약한 부분이 여기면 여기만 집중 공략하면 그 날의 시험은 잘 보는 거예요. 1, 2학년 때는 모의고사 점수가 좀 잘 나오다가 3학년 때 좀 떨어지는 친구들은 대부분이 약간 어떤 거에 집중을 해가지고 공부해야 될지를 모르는 친구들이 좀 떨어집니다. 전체적으로. 14번 가볼까요? 14번. 요거까지 하고선 잠깐 쉬었다 갈게요. x에 대한 2차 부등식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요것도 선생님이 직접 문제를 풀고요. 그 다음에 해설지를 좀 보고 어떻게 여러분들한테 제시하는지를 좀 보는데, 선생님이 오늘 푸는 풀이 방법이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그 해설지하고는 조금 다를 거예요. 왜 그러냐? 물론 해설지에 있는 것도 좋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조금 더 직관적으로 풀거나 아니면 여러분들이 조금 더 효율적으로 풀 수 있는 방법들을 선생님이 제시를 할 거거든요. 그런 것들을 더 중점적으로 보시는 게 좋습니다. 자, 일단 얘가 2차 부등식 문제예요. 우리가 이제 시험 범위 안에 2차 부등식이 있기 때문에 2차 부등식으로 풀어야 되지만, 선생님이 항상 강조하는 거,
1학년 강좌에서 항상 강조하는 거는 뭐 도형을 빼고 2차 함수가 결국은 2차 부등식과 2차 방정식을 다 아우르는 거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2차 함수로 다 푸는 연습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얘도 결국은 부등식의 형태지만 여러분들 뭘 떠올리면 되는 거다? 2차 함수. 자, 어떻게 푸냐? x제곱 마이너스 n 플러스 5의 x 더하기 5n이 0보다 작거나 같다. 근데요, 요게 인수분해가 되거든요. 이런 식으로. 그쵸? 그러면 x 빼기 5하고 x 빼기 n 얘가 0보다 작거나 같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요걸 만족하는 정수 x의 개수가 몇 개가 되도록 3개가 되도록 자연수 n의 값을 구하라고 했죠. n의 값의 합을. 요거 부등식으로 푸는 친구들은 이렇게 풀 거예요. 정석적인 부등식의 풀이는 n이라고 하는 게 5보다 작은 경우, 그쵸? 두 번째, n은 5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 이렇게 풀기 시작하면요, 요 문제는 사실 이렇게 풀만한 문제가 아닌데 그렇게 푸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푸냐? 선생님 어떻게 풀어요? 자, 보세요. 여기에 5를 중심으로요. 5를 중심으로 5 왕, 가운데 왕. 요걸 중심으로 이제 4, 3, 2, 1 이렇게 적고요. 여기에도 6, 여기에도 7, 여기에도 8, 여기에도 뭐 9 이렇게 대충 적어 볼게요. 결국은 부등식의 형태가 이렇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는 감싸는 형태가 돼야 되는 건데 n이라고 하는 게 어디에 위치하는지 모르니까 지금 이 문제가 부등식의 문제로 나온 거잖아요. 그럼 두 가지예요, 딱. 정수의 개수가 3개가 된다는 건 n이 자연수기 때문에 요거를 포함하고요. 그쵸? 그 다음에 왼쪽으로 가게 되면 요거 하면 몇 개예요, 얘? 3개예요. 그쵸? 감싸는 형태가 돼야 되기 때문에 2차 함수로는 이런 형태가 될 거라고요. 그러면 요거보다 같거나 아니 작거나 같은 거 또는 이런 형태가 되겠죠. 5를 시작으로 해서 오른쪽으로 6 2개, 7 3개. 그러면 이런 식으로 2차 함수가 그려진다면 요때의 그는 요거 0보다 작거나 같은 거. 그러면 5, 6, 7 이렇게 된다고요. 그럼 n은 어차피 자연수니까 나왔죠. 그냥 딱 n 얼마예요? 하나는 3이고 하나는 얼마다? 7이다. 그러니까 모든 자연수 n의 값을 구하여라 라고 더하여라 하면 3 더하기 7 해가지고 얼마예요? 그냥 10 이렇게 구하면 되는 거예요. 선생님은 이 문제가 왜 4점인지를 솔직히 말씀드리면 모르겠어요. 이런 데에서 이제 난이도를 쉽게끔 맞춘 것 같기는 한데 이게 왜 4점인지를 선생님이 사실은 잘 모르겠다는 거죠. 2차 함수에 대한 게 확실한 친구들은 그냥 보자마자 이거 5 체크하고 4, 3, 6, 7 해가지고 2개, 그럼 이렇게 해가지고 요거 3개, 요거 3개였죠, 3개. 그러니까 요거 3개, 3개 해서 풀면 그냥 바로 풀리거든요. 그쵸?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2차 부등식이든 2차 방정식이든 무조건 2차 함수를 떠올려서 푸는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이 문제가요, 사실은 진짜 4점짜리가 되려면 이렇게 돼야 돼요. n이라고 하지 않고요, k라고 해가지고 요 k에 대한 걸 묻는 겁니다. 무슨 말이에요? 자연수라는 걸 빼는 거죠. 자연수라고 하는 걸 빼고 k에 대하여 정수의 개수가 3개가 되도록 하는 그러한 k에 대한 문제를 풀어가게끔 하면 이게 진짜 4점짜리고요. 지금 이렇게 자연수로 딱 주었을 때는 솔직히 말하면 이거 3점짜리 3점짜리 문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해돼요? 자, 지금까지 푼 게요 14문항입니다. 14문항 동안 여러분들이 4점짜리도 풀었고 그 다음에 3점짜리 주로 이렇게 쭉 풀었잖아요. 느낌이 올 거예요. 여기까지는 난이도가 되게 쉬웠다, 풀만했다. 근데 뒤로 가면 갈수록 킬러 문항들이 보이기 시작하니까 약간 시간적인 압박감이 느껴지면서 결과론적으로는 조금 떨어진 친구도 있을 거고 아니면 좀 생각보다 잘 풀어가지고 오른 친구도 있을 겁니다. 뒤에 있는 2부, 3부가요 어떻게 보면 개념적으로 더 중요한 문제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앞에 있는 것들은 여러분들 확실하게 복습 차원으로 했다고 생각을 하시고요. 뒤에 있는 2부, 3부 조금 더 집중해서 선생님과 함께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쉬었다가요. 2부, 3부에서 만나 뵙도록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